자, 16장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인덱스 사용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사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이 사원 테이블을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원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업무에서 사용하는 사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여러 사원들에 대한 정보, employee 탭을 있는데, 요건 여러 개의 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주소 등등의 여러 가지 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 레코드들의 모임 파일, 사원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이 파일과 이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은 레코드가 150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 한 레코드, 요 각각의 레코드의 크기가, 그 길이가 150바이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보조기억 장치는 블럭의 크기가 512바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조기억 장치에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고 쓸 때는 블럭 단위로 읽고 쓴다 그랬죠. 이 블럭의 사이즈가 51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레코드 개수가 3만 개입니다. 즉 여기 사원이 몇 명이 있느냐면 3만 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것이 블로킹 인수입니다. 블로킹 팩터, 약자로 BFR, 영어로는 이렇게 잘 표시하는데요. 블로킹 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블록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데 이 한 블록에 이 엠플로이 이 레코드를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 블록에 블록화할 수 있는, 한 블록에 묶어서 넣을 수 있는 레코드의 개수를 블로킹 인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블록의 크기가 512바이트니까 여기에 레코드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50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150바이트 짜리를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개수가 블로킹 인수예요. 자, 이걸 구하시려면 블록 사이즈 512에다가 나누기 레코드의 크기를 나누어 보면 몇 개를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이게 해보면 3. 얼마 이 소수점이 있나 봐요. 신장 방식의 경우에는 일부를 넣고 다음에 이어서 넣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비신장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넣을 수 있는 한 넣고 못 넣으면 공간을 비워두고 다음 블럭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정수계까지만 넣습니다. 이 소수점 이하는 설사 3.9999라 하더라도 이 잘라버립니다. 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함수를 마루 함수, 플로어 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만 3개씩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블럭에 3개씩 넣을 수 있어요. 3개씩. 자, 그러면 3만 개의 레코드를 3개씩 묶어서 집어넣으면, 3개씩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으면 몇 개 블록에 채우는 거죠? 자, 이것은 3만 개에다가
3개씩 묶으니까 3으로 나눠 보면 되죠. 그럼 10,000개가 나오네요. 10,000개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저장하는 데는 10,000개 블록이 필요합니다. 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딱 만으로 딱 떨어졌는데 혹시라도 무슨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10,000개를 넣고 못 넣은 게 조금 있다라는 뜻이죠. 못 넣은 게 조금 있더라도 갖다 버릴 수는 없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사 0.001 이렇게 나오는 한이 있어도 요거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위로 올려줍니다. 반올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위로 올립니다. 이걸 이제 천정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어넣는데 마지막 1000번째 3개를 딱 집어넣고 놨더니만 하나가 남아요. 혹은 2개가 남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블록에 마지막 하나 또는 2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끝에 조금 남는 소수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 블럭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끊어 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00개의 블록에 저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개를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기본 파일이 이렇게 10,000개 블록에 나눠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색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색인은 뭐에 대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번호에 해당하죠.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우리로 치면 주민번호에 해당합니다. 어떤 주민번호가 갖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떤 주민번호를 갖는 사람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의 정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9바이트다. 요 열이 9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자, 9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에 대한 주소를 가져야 되는데 요 주소는 7바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보통 뭐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를 사용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7바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색인 한 항목의 크기는 16바이트죠. 요거 하나는 16바이트입니다. 요 16바이트를 아까 블록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12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512바이트 짜리에 몇 개씩 묶어서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그거는 요 앞에서 데이터 파일의 블로킹 인수를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이 인덱스에 인덱스 한 항목의 크기, 인덱스 한 항목의 크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길이 9개 하고 포인트의 길이 7개 하고 16바이트입니다. 이 16개를 몇 개씩 묶어서 저장할 수 있냐? 이 인덱스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블로킹 인수는 블록의 사이즈에다가 한 인덱스 엔트리 개수 16, 이걸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아마 32에 딱 떨어지는지 아니면 소수점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라낸다 그랬죠. 블로킹 인수는 비신장 방식으로 정수에만 딱딱 넣으니까 32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32개씩 묶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 32개씩 묶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원번호, 이 사원번호는 주소가 여기고 이 사원번호는 여기고 이렇게 SSN에 대한 색인을 만드는데 이 SSN은 주민번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주민번호를 가져요. 그래서 각 주민번호를 여기다가 다 표현한다고 치면
레코드 개수만큼의 이 색인의 엔트리가 나옵니다. 그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니까. 사람들 숫자만큼의 이 색인의 항목 엔트리가 나와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냐면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만 개의 엔트리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몇 개씩? 32개씩 묶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 블록이 저장되느냐? 몇 개 블록이 저장되느냐? 3만 개를 32개씩 묶었으니까, 예, 이게 938이 나오네요. 혹시 937점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건 무조건 끊어 올려야 됩니다. 끝에 거 하나를 버릴 수는 없고 한 블록 차지하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938개 블록이 나온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 기본 데이터 파일은 몇 개 블록을 차지한다 라고 했냐면 10,000개 블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한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검색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원번호, 자, 사원번호를 조건으로 그 사원의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기본 데이터 파일이 SSN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SNS에 대해서 정렬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SSN에 대해서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서부터 쭉 순차 탐색을 해야 되죠. 평균적으로 몇 개? 절반. 전체 블록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10,000개라 그랬어요. 10,000개에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절반 정도를 검색해야 되니까 5,000개 블록을 접근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실제 데이터 파일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정렬이 안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색인이 있으면 이 색인은 정렬 기준에 맞춰서 키값의 정렬 기준에 맞춰서 유지한다 그러죠. 보통 뭐 거의 100%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는 사원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색인을 이진 탐색하면 됩니다. 이진 탐색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로그 2의 B가 938이죠. 938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값을 갖는 키 값의 엔트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색인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소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찾아가 봐야 되죠. 예. 이 이진 탐색은 색인 안에서 해당되는 색인 항목을 찾은 것이고, 예, 거기서 해당되는 레코드를 찾아와야 되죠. 데이터 파일에서.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로그 2의 938이 책에 계산을 해놨네요. 미수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 10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합쳐서 11개 블록을 액세스하면 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이 키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정렬이 안 돼 있을 경우 5,000개의 블록을 액세스해야 되는데 여기는 11개만 하면 되니까 이 색인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 파일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으면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이진 탐색을 사용할 경우에 로그 2에 오도록 검색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를 이진 탐색하니까 얘는 몇 개 블록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10,000개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로그 2에 10,0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아마 15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설사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데이터 파일을 이진 탐색하는 것보다 색인을 이진 탐색하는 것이 더 시간이 적게 걸리죠. 블록 액세스를 더 적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색인은 크기가 작고 데이터 파일의 크기가 작고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이 크고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색인을 사용하게 되면 정렬 기준이 아닌 열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고, 설사 정렬되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파일을 탐색하는 것보다 색인을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데이터 파일을 어떤 열에 대해서 정렬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정렬 기준에 대해서 색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 관리하거나 검색에 효과적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색인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가,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인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예제 비슷하게 계산하는 예제가 중간고사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잘 풀어보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자, 색인이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색인을 사용하는데 이 색인의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기본 색인, 기본 인덱스, 영어로는 primary index,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인덱스, 그 다음에 보조 인덱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이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이어서 요 세 가지 그 인덱스 종류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